어머니, 제발 가게엔 오지 말아주세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67세 노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던 그날, 반지하 단칸방 창문 밖으로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카페 간판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냉장고 가득 담긴 반찬을 먹을 사람은 없었고 좁은 방 안에는 어머니의 혼잣말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년 봄,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 골목의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43세의 김성호와 그의 아내 이정민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과 대출을 합쳐 겨우 마련한 가게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픈 준비에 몰두했고 SNS 마케팅과 요즘 감성에 맞는 인테리어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흰색 톤의 깔끔한 벽면과 우드 테이블, 그리고 창가에 놓인 초록 식물들은 젊은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개업식 날 아침, 성호의 어머니 순자가 장바구니를 한가득 들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67세의 순자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아들을 홀로 키운 여인이었습니다. 거친 손과 굽은 허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아들을 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들아, 가게 문턱은 붉은 고추로 막아야 복이 들어온다. 순자는 장바구니에서 김치며 장조림이며 갖은 반찬을 꺼내 냉장고에 채워 넣었습니다. 정민은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카페를 꿈꿨는데 시장 냄새 풍기는 반찬들이 냉장고를 채우는 모습이 탐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가게에는 몇 명의 손님이 찾아왔지만 성호와 정민이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정민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순자는 아들이 걱정돼 자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평생 장사를 해온 터라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했던 순자는 가게 곳곳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노는 너무 써. 손님들이 단 거 좋아한다니까. 커피 맛을 보던 순자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정민은 웃으며 넘어갔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신경을 긁었습니다. 순자는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는 정민 옆에서 이것저것 거들려고 했습니다. 아들, 손님 오면 웃어야지. 손님이 신이야.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순자가 성호에게 크게 말했습니다. 젊은 손님 몇몇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 감성의 카페를 기대하고 왔는데 예상치 못한 시골 분위기에 당황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SNS에 올렸고 댓글에는 독특하다는 반응과 함께 불편하다는 의견도 섞여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웃 상가 주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던 정민은 옆 테이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카페 있잖아. 사장님 엄마가 맨날 와서 잔소리하던데 좀 그렇더라. 정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밤이 되자 정민은 성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 성호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냥 도와주려는 거야. 나쁜 뜻이 아니잖아. 하지만 정민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며칠 후 SNS 평점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 좋다던 초기 리뷰들 사이로 어르신이 너무 신경 쓰인다. 편하게 있기 힘들다는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성호는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도 순자는 김치를 담아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몇 명 앉아있는 카페 안으로 들어서는 순자를 본 정민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손님들이 나간 뒤 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가게엔 오지 말아주세요. 정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멈칫했습니다. 손에 들린 김치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순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성호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성호는 어머니 편을 들 수도 아내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성호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정민이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를 여기서 모시기엔 여건이 안 돼요. 우리도 이제 겨우 시작하는 단계고 가게가 안정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근처에 작은 방 하나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성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를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앞섰습니다. 성호는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당분간 가게 일도 많고 정신이 없어서 혼자 좀 계실 수 있어요?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눈치 보여서 그러기 싫었다. 며칠 뒤 성호는 가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반지하 원룸을 구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좁은 방이었지만 햇빛이 조금 들고 보일러는 잘 나왔습니다. 성호는 어머니를 그곳으로 모셨고 냉장고와 TV, 간단한 가구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성호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는 좁은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아들의 카페 간판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채워 놓았지만 먹을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잘 되면 좋겠지. 혼잣말이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되면 순자는 창문 너머로 카페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님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고 가끔 아들의 실루엣도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지만 순자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카페는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순자가 더 이상 오지 않자 가게 분위기는 안정되었고 SNS에는 분위기 좋아졌다, 편하게 커피 마시기 좋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평점도 다시 올라갔고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정민은 기뻐하며 매출 그래프를 성호에게 보여줬지만 성호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호는 가게를 정리하고 나오다가 무심코 어머니가 사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반지하 창문 사이로 불이 꺼진 방이 보였습니다. 저녁 8시가 채 안 된 시간인데도 어머니는 이미 불을 끄고 누워 계신 것 같았습니다. 성호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오자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성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혹시 김순자 씨 보호자세요? 어머니께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성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정민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어머니는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저체온증에 영양실조까지 있습니다. 혼자 사시나요? 보일러를 제대로 틀지 않으신 것 같고 식사도 거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정민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니야? 정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마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등의 주름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 보였습니다. 성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며칠 뒤 순자는 퇴원했습니다. 성호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려 했지만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게 잘 돼서 다행이다. 나 걱정은 말고 너희 일이나 잘해라. 순자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성호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다시 같이 살아요. 제발요. 성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 너도 내 인생 살아. 내가 잘 되는 게 엄마 소원이야.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그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성호는 어머니를 발에다 드리고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성호는 결심했습니다. 카페 한쪽 벽에 작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개업 첫날, 장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액자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첫 손님. 그리고 성호는 카페 이름을 바꿨습니다. 순자's Coffee. 그날부터 성호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어머니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부탁해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님들은 벽에 걸린 사진과 카페 이름에 대해 물었고 성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예요. 이 가게를 처음 축복해 주신 분이죠. 그렇게 말할 때마다 목이 메었지만 성호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민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어머니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성호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반찬을 사들고 보일러를 확인하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아들이 오는 날이면 방 안을 정리하고 기다렸습니다. 엄마, 가게에 한 번만 놀러 오세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편하다.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성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어머니 사진 앞에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였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늘었고 매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이익이란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그날의 선택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를. 어느 날 저녁, 성호는 문을 닫고 어머니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은 이제 와서야 깨달은 진심이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돌이킬 수 없는 후회였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가게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s Coffee는 오늘도 문을 엽니다.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은 여전히 환하게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 앞에서 아들은 오늘도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랑의 무게를 안고서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머니시죠? 요즘도 자주 보시나요? 성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뵙고 있어요. 전화도 자주 드리고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성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와 방문이 그날의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어머니가 그 추운 겨울밤 홀로 떨며 보냈을 시간들을, 냉장고 가득한 반찬을 혼자 먹으며 흘렸을 눈물을 돌이킬 수는 없다는 것을. 정민도 달라졌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성호와 함께 순자를 찾아갔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과 반찬을 챙겨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 사람 사이의 공기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는 제가 미역국 끓여올게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용서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살아가기 얼마나 힘든지, 새로 시작한 가게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다만 그때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여유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성호는 어머니 방에 전기장판을 새로 깔아드리고 따뜻한 이불도 새 것으로 바꿔드렸습니다. 냉장고에는 언제나 신선한 식재료가 가득했고 보일러 온도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엄마, 추우면 꼭 보일러 틀어요. 전기세는 제가 다 낼게요. 성호는 몇 번이고 당부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걱정 마라. 그날 밤, 순자는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저 멀리 아들의 카페 불빛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불빛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봄이 오자 성호는 어머니께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이사 오세요. 방도 하나 비워뒀어요.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편하다. 너희도 신혼인데 불편하잖아. 성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방에 공기청정기를 들여놓고 작은 화분도 몇 개 놓아드렸습니다. 순자는 그 화분들을 정성껏 가꾸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카페에는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벽에 걸린 사진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성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어떤 손님은 자신의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며 눈시울을 붉혔고 또 어떤 손님은 성호에게 조용히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잘하세요. 돌아가시면 후회만 남아요. 나이 든 손님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알아요. 늦게 깨달았지만요. 여름이 왔습니다. 성호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함께 걷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게는 잘 되고 있니? 네, 잘 되고 있어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성호의 대답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너희가 열심히 해서 잘 된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축복해 주셔서 잘 된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걸으며 지난 시간을 조금씩 치유해 갔습니다. 완전히 아물 수 없는 상처였지만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카페는 이제 동네에서 손꼽히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 사진 앞에서 인사를 건네고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뵙는 그 시간이야말로 진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가게를 정리하던 성호에게 정민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어머니 모시고 온천 다녀올까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 기뻐하시겠다.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후회도 있었고 용서도 있었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온천 갈 거예요. 같이 가요. 순자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좋다. 오래간만에 나들이 한번 하자. 전화를 끊은 뒤 성호는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 정성껏 만든 커피, 깨끗이 정돈된 테이블, 모든 것이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있고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나은 아들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순자스 커피의 문은 내일도 열립니다. 어머니의 사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따뜻하게 손님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오늘도 내일도 그 사진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하지 못한 것,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에 대한 미안함을 안고서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을, 그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는 것을